일곱 번째, 유압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압 승강기의 구조와 특징들을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이제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압 승강기의 구조입니다. 자, 유압 승강기의 구조를 보시죠. 펌프에서 토출된 작동류로 플런저를 작동시켜 칼을 승강시키는 것을 유압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압 엘리베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그림과 같이 살펴보실까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워 유니트입니다. 파워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 유체의 압력을 만드는 부분으로서요. 물론 전기적인 투입으로서 만들기는 하는데 이 승강기, 그러니까 로프식 승강기가 주로 로프에 의해서 이 칼을 오르고 내린다면 여기는 이제 유압을 넣어서 이 실린더를 움직여서 이 플런저가 구동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피스톤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칼라든지 아니면 밑에 완충기라든지 아니면 주행 보조레일 같은 거는 거의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압 엘리베이터가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혹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계실의 배치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보통 로프식의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이렇게 유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보통 우리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아주 좀 긴급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그럴 때 역시 유압용으로도 설치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하중이 이제 가해지지 않게 되죠. 보통 이제 승강기를 넣는다는 것은 승강기만 넣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기계 설비가 고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 전체적으로도 기계적인 부담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유사하게 꼭대기 큼새가 작아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이는 되지는 않고요. 8층 이하, 속도는 1m/s 이하에 적용되고요. 오일의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5도에서 60도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 유닛은 한 대당 반드시 한 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여러 대 움직일 때는 이 파워 유닛도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또 실린더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행정거리 그리고 속도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추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전동기 소요 동력이 좀 커지게 된다는 이런 단점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압 승강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압 승강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보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압 승강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식입니다. 이 첫 번째 예를 보시게 되면은 실린더가 직접 플런저를 밀어내는 방식인데요. 조금 구조가 단순하지만 이 실린더를 땅에다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이 깊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간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식은 실린더가 역시 플런저를 밀지만, 자, 칼을 근본적으로 들어올리는 힘은 여기 로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로프가 끊어질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부속 설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장점, 여기 직접식에 비해서는 바닥에 별도의 깊이가 별도로 묻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깊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펜터그래프식입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펜터그래프식은 이 직접식에 비해서 바닥을 깊게 묻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없고 로프를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실은 단점이 보완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글로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식 엘리베이터입니다. 비상정지 장치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해당 승강로 평면이 작아도 되면 또 구조가 간단하다. 그리고 단점인 경우에는 보호관을 땅에 묻어야 하므로 설치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점에 해당하죠. 나머지는 모두 다 장점에 해당합니다. 이 간접식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간접식 엘리베이터는 로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로프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카가 자유낙하되므로 비상 정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실린더의 보호관이 필요 없고 점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되게 됩니다. 로프의 늘어남과 기름의 압축성 때문에 부하로 인한 바닥 치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터그래프식을 한번 보죠. 팬터그래프식은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없어도 된다. 로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에 해당되죠. 소요 승강로 면적이 작아도 된다. 이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 부하에 대한 카 바닥의 치마가 적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모두 다 장점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팬터그래프식의 특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압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유압회로의 종류로서는 미터 인과 그 다음에 미터 아웃 회로 두 개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이제 실린더인데요. 이쪽이 바로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압은 바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미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 공급지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하는 실유압의 양으로서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미터 아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쪽에서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실린더 아웃 제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 미터인과 미터 아웃은 어쨌든 일방적인 이런 제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를 주회로에 삽입하여 유량을 직접 제어하는 회로이다. 여분의 오일이 안전 밸브를 통해 탱크로 되돌려 보내짐으로 효율이 나쁘다. 정확한 제어가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리도 오프라고 하는 이런 회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도 오프라고 하는 것은 유량이 이제 많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량이 많을 때 직접 넣거나 혹은 빼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탱크로 되돌려 보내주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량이 많을 때 남는 양을 탱크로 우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를 주회로에서 분기된 바이파스 회로에 삽입하고요. 효율은 높으나 정확한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효율이 높다는 것은 장점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밸브와 펌프입니다. 밸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첫 번째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릴리프 밸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압력 조절 밸브로서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밸브를 열어 오일을 탱크로 돌려보냄으로써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이제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죠.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때 위험하게 되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탱크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안전 밸브다, 릴리프 밸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릴리프라는 뜻이 뭐 안도하다, 뭐 완화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 몇 퍼센트냐 그러면은 이때 140%라고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승용 유량 제어 밸브 보겠습니다. 펌프에 의거 압력을 받은 오일은 실린더로 가지만 일부는 상승용 전자 밸브에 의해 조정되는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해서 되돌아오게 되는데, 탱크에 되돌아오는 유압을 제어하여 실린더의 측의 유량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밸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승용 유량 제어 밸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오일이 흐르게 하는 밸브로서 어떤 원인에 의해 오일이 역류, 카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여러분,
체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일방성입니다.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강 유량 제어 밸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터. 필터는 뭘까요? 우리가 뭐 자동차에서도 연료 필터 이런 거 있죠. 찌꺼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는 건데, 역시 유압 장치에서도 쇳가루, 마찰에 의한 쇳가루, 뭐 실린더에 있어서도 쇳가루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혹은 다른 모래라든지 고형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의 혼합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필터가 됩니다. 또 밸브 중에서는 럽처 밸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실린더와 유압 배관 사이에 설치해서 배관의 파손 등으로 유압류 작동 압력이 설정 이상이 되었을 때, 압력이 잘못되었을 때 유압류의 흐름을 차단하게 되는 것, 이걸 럽처 밸브라고 하고요. 스탑 밸브도 있습니다. 스탑 밸브는 유압 장치의 보수, 점검, 수리 시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정지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게이트 밸브라고도 부르게 되고, 유압 파워 유닛과 실린더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일런서도 있습니다. 사일런스가 소음 뭐 이렇게 작게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동류의 압력 맥동을 흡수하여 진동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게 된다. 실제로 이제 유압 장치들, 유압 파워 유닛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유압을 만들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펌프입니다. 압력 맥동이 작고 진동과 소음이 작은 스크류 펌프가 주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바로 스크류 펌프입니다. 펌프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원심식, 가변 도출량식, 강제 속류식이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 스크류 펌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제 속류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거죠. 다음에 실린더와 플런저가 있습니다. 실린더와 플런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쪽에서 유압을 넣었을 때 이 반대편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유압을 집어넣게 되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쪽 배관을 통해서 유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앞으로 밀릴 텐데요. 자, 이 통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플런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강관이 사용되며, 실린더는 강관이 사용되며 안전율은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층 높이가 높아서 행정거리가 긴 경우에는 실린더가 파손되므로 보호관 안에 한 번 더 넣어서 시설해야 됩니다. 플런저는 강관, 그냥 쇠막대기죠. 강관이 사용되고 압력이 견디기 위해 두께가 두꺼운 옷을 사용한다. 또 오일의 누설이 고장 원인이므로 패킹을 반드시 끼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있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유지해야 할 오일의 온도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오일은 5에서 60도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2번, 유압 엘리베이터의 동력 전달 방법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직섭식 있고요, 간접식도 있고 팬터그래프식도 있죠. 하지만 스크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크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구조에 해당하죠. 3번, 그림과 같은 유압 엘리베이터의 형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런저를 밀어내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땅이잖아요. 그쵸? 땅 대지에 묻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우리가 바로 이제 직접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 유압 엘리베이터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승강로의 소요 평균 면적이 작고 구조가 간단한 방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승강로의 소요 평균 면적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그냥 땅에서 직접 밀어버리는 구조, 바로 직접식이 되겠죠. 이제 직접식은 비상정지장치가 없어도 된다는 특징, 그 다음에 평면이 조금 작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땅에다가 묻어야 하기 때문에 묻어야 되는 그 설치의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직접식과 간접식의 차이는, 직접식은 직접 플런저가 미는 거고, 간접식은 로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린더의 설치 면적 때문에 승강로가 직접식보다 더 커진다. 맞습니다. 실린더의 점검이 용이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부하에 의한 카 바닥의 빠짐이 비교적 큰 것은 로프의 늘어짐도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4번에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6번,
유량 제어 밸브를 주 회로에서 분기된 바이패스 회로에 삽입한 것을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한다. 이 회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블리드 오프 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미터 인, 미터 아웃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부하에 필요한 압력 이상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잘못된 설명이고요. 효율이 비교적 높다. 이것이 맞습니다. 미터인 회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7번 유압 엘리베이터의 주요 배관상에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유량을 직접 제어하는 회로로서 비교적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유압 회로로 직접 제어하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미터인 회로라고 부르게 되죠. 8번 기본형 블리드 오프의 유압 회로이다. 그림 중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A, B, 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거 이거 뭐죠? 이거는 우리가 실린더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 여기 오게 되면은 B라고 하는 것도 있죠. B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합니다. C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동 릴리프 밸브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동그란 거 이거는 우리가 유압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니까 여기 B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B면은 여기 2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9번 유압 엘리베이터에서 압력 릴리프 밸브는 압력을 전부하 압력의 몇 %까지 제한하도록 맞추어 조절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압력은 14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140%가 넘게 되면 밸브를 열어서 그 오일을 다시 주 탱크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10번 유압 장치의 보수, 점검 또는 수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압 장치를 보수,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 되겠죠. 그쵸? 스탑,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거 다른 이름으로 게이트 밸브라고도 하는 거 바로 스톱 밸브에 해당합니다. 11번 유압잭의 부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플런저라든지 패킹, 그 다음에 더스트 와이퍼 다 유압을 이용해서 중력물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다 관련된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의 사이렌서라고 하는 것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2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부품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역저지 밸브 카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다음에 스톱 밸브 이것을 닫으면 실린더의 기름 파괴력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주요 특징들이 있죠. 다음에 스트레이너 역할은 필터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펌프의 출구 쪽에 붙인 것은 출구가 아니라 필터의 입구 쪽에 붙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13번 오일이 실린더로 들어가는 곳에 설치되어 만일 파이프가 파손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밸브를 닫아 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 여기 지금 파손이라는 말이 있게 되죠. 파손되었을 때 방지하게 되는 것. 이거는 럽처 밸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유압 펌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펌프의 토출량이 크면 속도도 커진다. 당연하겠죠. 펌프에서 나오는 그 유체의 양이 많게 되면 속도도 커지겠죠. 진동과 소음이 작아야 된다. 이것도 맞죠. 압력 맥동이 커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맥동이라고 하는 것은 막 압력의 변화인데 이것이 크면 안 되겠죠. 작아야지 안정적인 승차감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15번 유압용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는 무엇인가? 이거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죠. 바로 2번 스크류 펌프입니다. 16번 펌프의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압력과 토출량에 비례하게 된다. 펌프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 그렇죠. 압력도 높고 토출량도 높아야 되겠죠. 둘 다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가 유입 완충기에 충돌했을 때 플런저가 하강하고 이에 따라 실린더 내의 기름이 좁은 땡땡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유체 저항에 의해서 완충작용을 하게 된다. 이 굉장히 작은 이런 점 같은 통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오리피스 틈새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국부적인 아주 작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체의 저항을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유압 승강기에서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에스컬레이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